네, 해외 체류하며 의혹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최순실 씨가 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어젯밤 최 씨를 긴급 체포하면서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두고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검찰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오늘 사회부 법조팀 김민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 3시였죠. 최순실 씨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 표명할 시간도 없이 사실 그럴 상황도 아니었지만 바로 들어갔었죠. 그렇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오후 3시 소환 일정에 맞춰서 정확히 맞춰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 최순실 씨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취재까지 엄청나게 몰려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습니다. 보통 중요한 피해자가 왔을 경우에 이제 포토라인을 세워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들어가는 보통의 이제 순서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쿠스 차량에서 내린 최순실은 대통령 측근이자 또 비선 실세라는 이미지와는 너무 다르게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는데요. 몰려오는 취재진 보고는 아까도 봤지만은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울먹이기도 하면서 재차 죽을 죄를 졌다 사과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최순실 씨가 딱 보면 그 권력의 실세,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로 알려 있었는데 어제 등장한 모습을 보면 검은색 옷, 약간 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최 씨가 굉장히 엄청난 이제 부를 축적하면서 그런 비선 실세라는 이제 엄청난 아우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되게 의외의 모습이었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일부러 검은색 옷을 입고 그래서 초라하게 등장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계산된 이제 계획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오히려 그 일부 범죄 전문가들은 검은색이 그 방어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검찰 조사에 좀 단단히 이제 대비를 하고 나오려는 준비가 아니었냐.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청자들이나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공분을 더 샀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빨리 긴급 체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어젯밤에 12시 가까이 돼서 긴급 체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당초 변호인은 그 최순실 씨가 긴급 체포할 만한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진 입국을 한 만큼 또 검찰 조사에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긴급 체포 대상은 아니다라고 누차 강조해 왔었는데 검찰은 어젯밤 11시 57분이죠. 그 최순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다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한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도피한 사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긴급 체포를 하면 보통 절차상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얘기했듯이 검찰은 사실상 그 긴급 체포라는 것을 거의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검찰 브리핑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론을 의식한다면 긴급 체포를 사실상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검찰이 이제 최순실 씨를 입국하는 상황부터 이제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줬다는 비난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심경이 불안한 최 씨가 또 집으로 돌려보냈을 경우에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긴급 체포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이제 주장도 꾸준히 제기해왔던 상황입니다. 어제 약 9시간 가까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또 곰탕 얘기도 있더라고요. 곰탕을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일단은 그 최순실 씨가 3시에 경찰에 출석을 해서 가장 먼저 올라온 곳은 검찰청 7층에 있는 형사 8부입니다. 그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까 이제 재단 기금을 유용했다는 혐의, 그리고 지금 국민을 분독해 하고 있는 국정농단을 했다는 의혹 두 가지인데, 그 형사 8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단을 기금했다는 유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먼저 가서 조사를 받고 이후에 지금 특수일부로 가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당황한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심적으로도 불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형사 8부에서 이제 부장검사가 좀 진정을 시킨 다음에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상 녹화실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됐고요. 또 검사, 또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영상 녹화실이라는 곳은 보통 이제 그 중요한 피의자일 경우에
뭐 조서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것을 녹화를 해서 나중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곰탕을 먹었다고 하죠. 예. 이제 오랜 시간 조사를 하면서 배가 고팠을 것이고 네. 보통 곰탕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제 검찰 쪽에 얘기하면 보통 피의자가 먹고 싶은 거를 시켜준다고 해요. 근데 이게 피의자 식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예. 식대 한도가 네네. 있듯이 피의자도 이제 식대가 있어서 보통 6,000원이 이제 한도라고 합니다. 근데 예. 보통 곰탕은 6,000원짜리 곰탕은 거의 없잖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나머지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검사나 수사관이 내주는 게 부담을 가능이라고 좀 하네요. 했군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어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일각에서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예. 물었는데 네. 최순실 씨는 자신은 아들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은 일단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순실 씨가 어쨌든 입국을 한 지 하루 동안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일부러 시간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입국 후 하루 동안 좀 행적이 나온 게 있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순실 씨는 지난 일요일이죠. 사설 경호원 등을 동원해서 공항을 빠져나간 뒤에 사실 행적이 묘연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최순실 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이제 9시 반에 그날 9시 반에 했는데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지금 뭐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뒤에 청평으로 자기 볼일을 보러 갔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기자들이 따라붙으니까 그냥 서울에 있다, 서울의 모처에 있다라고까지만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밝혀진 사실은 그 서울의 한 호텔에서 머물렀다고 어제 또 네네. 다시 말을 했고요.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 그 청담동의 호텔에 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석하기 전에 최 씨가 탄 그 에쿠스 차량이 그 호텔에서 나온 것을 지금 파악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 때문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거기서 잤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에 어쨌든 변호인 또 다른 변호인이나 아니면 측근들과 함께 그 검찰 수사에 대비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경재 변호사가 청평에 간 것은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시간 벌기용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번 수사를 통해서 좀 많은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수사를 통해서 밝힐 의혹들 한번 짚어주시죠. 예, 뭐 누차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뭐 혐의만 추정을 하면 10개가 넘는다고 하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제가 재단 기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지 또 국정 문란을 일으킨 의혹이 있는지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 기금을 이용한 의혹에 대해서는 최 씨가 실질적으로 재단을 좌지우지하고 또 재단 기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국정농단 의혹에 같은 경우에 그 핵심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태블릿 PC의 진위를 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파악한 바로는 청와대에 있던 김한수라는 행정관이 예. 대선 때 개통을 했고 이후에 그 PC가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정호성 등에게 건너가서 이것이 최순실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지금 있고 거기까지가 파악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상 그래서 최순실 씨가 받아본 게 맞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뭐 어떤 지시라든지 수정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연설문이나 국가기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받아보고 또 인사나 정책에도 개입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낼 부분인데요. 네. 이럴 부분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제 의견은 조금 엇갈리지만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든지 혹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딸의 2대 부정 입학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지금 교육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검찰도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실상 그 딸의 부정 입학을 주도한 거는 어머니 최 씨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검찰에 소환돼서 들어갈 때 뭐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걸로 아는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말도 했죠. 뭐 의혹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거죠. 예. 어제 뭐 온 국민을 분노케 네. 했을 텐데요. 최순실 씨 등장으로 들어가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네. 사죄드립니다. 막 예. 울고 불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사실상 검찰 조사받을 때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쇼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순실 씨는 근데 이미 세계일보 인터뷰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인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생각을 지금까지 이제 검찰 조사에 이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경재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감정적인 표현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의적인 차원, 그러니까 뭐 좌절케 하고 굉장히 이제 국민들을 힘들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미안하지만 예. 내가 법률적으로 뭘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가 혐의는 다퉈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점 등으로 미뤄봐서는 그만큼 단단히 한편으로는 대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좀 단단히 준비를 한 걸로 보이는데 측근들의 조사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고영태 씨가 좀 말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이른바 최순실 씨의 의혹을 폭로한 키맨으로 이제 주목됐던 인물인데요. 예. 이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게 취미다. 최순실 씨가 이런 예. 폭로를 하면서 사실상 국정 개입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그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제 조사를 받고 나와서 보면 최순실 씨를 일단은 가방 사업으로 알게 됐다. 보통 세간에 알려졌던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라 예. 가방 사업으로 알게 됐고 자신은 WK 대표가 아니고 그냥 일개 직원일 뿐이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그 연설문 수정하는 게 취미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상 오보다. 좀 너무 과대 해석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자신에게 향한 의혹을 조금 자신에게 쏟아졌던 관심을 좀 줄이는 모양새인데요. 예. 이게 그 최 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른바 핵노래 폭로행 키맨이었었는데 이게 좀 진술이 달라지면서 이게 향후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좀 말 관심을 바꾸기 했을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도 좀 말을 맞춘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렇게 좀 수사에 속도가 붙는 것 같은데 최순실 씨 말고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이 있나요? 지금 뭐 정확하게 피해자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없지만 예. 사실상 그 안종범 전 수석하고 정호선 전 비서관은 검찰이 출국 금지를 시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상 이 사람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그 재단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을 받았었던 인물이죠. 예. 수석 자리를 빌어서 두 재단의 기금 마련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정호성 그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또 청와대 기밀 문건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출국 금지를 하면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소환도 사실상 멀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귀국하겠다고 했던 차은택 감독 언제 조사를 받으러 옵니까? 예, 아직까지 검찰에 예. 통보를 한 일은 없다고 해요. 예. 네. 고영태나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 이른바 키맨으로 지목됐던 핵심 멤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받은 상황인데 차은택 씨만 유독 행적에 묘연했었거든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차은택 씨가 이번 주에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는 여전히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차은택 씨가 이제 개인 회사가 미국이나 뉴질랜드에 있다는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또 이쪽에서 혹시 상황을 보면서 지금 귀국 시기를 저울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엄중한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수사 부담감도 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뭐 속에 성과를 거뒀던 아니든 굉장히 평가는 아마 굉장히 검찰의 성적표는 굉장히 초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검찰 수사가 너무 미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굉장히 일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번 입국대 같은 경우에도 빨리 신병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부분을 예. 봐서는 검찰 수사가 너무 이제 뒷북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었는데 검찰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굉장히 반박을 해왔었죠. 그리고 네. 이번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지난 27일 그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나름 표현을 다하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이런 수사 부담감을 털기 위해서는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국정 개입까지 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사실상 이런 얘기가 굉장히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특검 수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검찰이 어느 정도 이제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검찰의 운명도 좌우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의혹도 많고 아무래도 예상은 좀 했지만 수사가 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민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